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한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심한 사랑의 열병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언청이라고 하나요? 예, 입술이 한쪽에 갈라져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하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엄마를 끌고 가서, 엄마 나 성형외과 가서 이거 좀 갈라주면 안 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미치듯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분의 몸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분의 언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결국 국어는 만점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어느 하나에 미치면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 공중보건 어려워요, 막 이럴 거 많아요. 이래도 이거는 공중보건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중보건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사랑하는 방법. 제가 열병에 빠져봤기 때문에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릴게. 자, 하나는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보는 겁니다. 자, 책이 너무 싫다고 너무 끔찍하다고 안 보지 마세요. 진짜 꼭 보세요. 그래서 자꾸 눈여겨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단원별에서조차도 유인물이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근데 유인물에서도 보면 계속 가로놓기, 비어있기. 그래서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보다 보면 어디선가 하나는 걸리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번째는 많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자. 자, 그래서 제가 막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저 사람 또 저런 얘기하네, 또 저런 얘기하네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건소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 사례를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만이라도 기억을 하면 이게 은근히 슬쩍 튀어나온다. 특히 하다못해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환시가 들린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요거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많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의 3원칙입니다. 많이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보건행정 무슨 내용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길거리 가면서. 그치? 물론 길거리 가면서 책은 볼 수는 없으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뭐 배웠더라, 그건 또 뭐였더라,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버스 타면서 또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몽땅 앞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틈새. 그죠? 틈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건 럭셔리한 공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리고 화장실 가서 대변 소변 넣으면서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어느새 나도 공중보건에 똑같이 공중보건이랑 행동하게 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공중보건에 이런 면도 있었네, 저런 면도 있었네. 그래서 새로운 면을 알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단원별 문제풀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인물은 이제 기존 거를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 이건 또 뭐야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이네. 그래서 얼른 외워두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잔소리를 좀 하면 되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특징으로부터 들어가네요. 이런 거는 당연히 맞아주셔야 되고, 우리 문제집은 미리 받으셨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풀어 오셨겠죠? 그래서 답을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걸 설명 없이 그냥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올바른 거를 고르랍니다. 답은요? 3번이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개인 대상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 악화 방지 이런 거 없습니다. 예방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또는 건강의 유지 증진에 포커스를 줍니다. 자, 2번째입니다. 건강에 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둘까요? 건강에 대한 책임. 누구에 둘까요? 사회에 두는 겁니다. 사회. 그래서 결국 그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은 국가, 사회가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할까? 무슨 권? 건강권. 네, 건강권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책임은 사회에 둔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3번은 맞는 내용이고,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유지, 증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답은 3번. 이런 건 아주 쉬운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공중보건학 개념에 대한 설명 역시 올바른 거 고르래요. 답은요? 3번.
그러면 1번은 누가 얘기했어요? 하이진 누가 얘기했어요? 갈렌. 히포크라테스는 뭐를 주장했는데요? 장기설. 그럼 갈렌은 또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계승이고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갈렌이 하이진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 두 번째, 공중보건학은 주로 뭐를 통해서? 네, 통계. 보건학적 통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진단을 진단한다. 건강상태 진단한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맞는 얘기고, 자, 네 번째, 자, 현재 건강상태를 최고도로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 거. 무슨 의학? 건설의학. 건설의학.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지역사회 정의. 우리 지역사회 정의를 3개만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공통된 문화, 잦은 상호작용,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예, 그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4번이죠. 4번.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그것도 하나 물어보자. 지역사회 종류 중에서 우리 크게 3개로 나뉘죠. 구조적 지역사회, 그리고 기능적 지역사회, 또 감정적 지역사회.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맨날 얼굴 보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명공동체. 그쵸? 그리고 보건소는 뭐다? 조직이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보건소의 설치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좀 구분해서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세기 패스트, 아시죠? 중세기에 패스트 번지면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그 패스트가 지나간 그 자리를 몽땅 묶어서 우리 무슨 지역사회라고 할까요? 응?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강에 오염물이 있을 때 그 한강을 따라서 오염물질이 쭉 갔을 때 그 주변 사람들 몽땅 묶어서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자, 일단 3번의 답은 변함없이 4번이 있고요. 자, 4번입니다. 전통의료와 새로운 보건의료의 개념. 올바르게 날지지 못한 것은이에요. 답은요? 3번이죠. 자, 3번은 전통의료 하면은 사회주의적 의료체계. 새로운 보건의료 하면은 자유방임형적 의료체계. 이해되시나요? 왜 사회주의적 의료체계야, 근데? 전통의료가. 응? 자, 사회주의적 의료체계는 뭐예요? 필수적인 건 국가가 해주는 거죠. 예. 필수적인 거, 의식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건의료 서비스. 아주 기본적인 건 국가가 해주는 거. 이게 전통의료. 그러나 새로운 보건의료는, 네가 능력껏 해, 알아서 해. 그래서 자유방임적 의료체계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을 겁니다. 자, 5번이에요. 자, 5번 보시면 77년 WHO 총회에서 결의된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類의 건강을 이라는 의미로 올바르지 못한 거. 요게 뭐였었더라? 예, 그 1차 보건의료를 얘기하는 거죠. 1차 보건의료인데 WHO 총회에서 77년에 이걸 했었구나. 근데 구소련 회의는 언제 있었었죠? 78년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미 WHO 총회에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누구에게나 기초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이거 맞지요? 네, 기초적인 거 제공합니다. 누가? 국가가. 이제. 자, 모든 인류가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순위에 도달하게 된다. 괜찮습니다. 자, 3번이 이런 말은 없었었죠? 질병과 장애가 없도록 한다는 아니야.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질병 예방 활동을 한다.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올바르지 못하다. 자, 그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쪽 하면서 그 백그라운드가 깔려있는 단어가 있었었죠. 무슨 단어? 건강권이라는 단어. 예, 그래서 기초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돼. 왜? 우리 국민들한테는 건강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기능 5개 있는 건 아시죠? 예, 5개 있는데 보기는 4개입니다. 하나 빠져 있을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응? 뭐가 빠졌을까? 우리 지나가다가 담뱃불이 필요한데 할아버지가 와. 그치? 그런 걸 뭐라 그랬지? 응? 그래서 담뱃불 좀 빌립시다. 이거 뭐라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회 통제 기능이죠. 사회 통제 기능. 그죠? 여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는 원전이 생겼어. 그러면 반대한다고 데모해야 되겠죠? 자, 이걸 뭐라 그랬죠? 사회, 안 오시는구나. 통합 기능. 사회 통합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 기능이 요즘 현재는 빠져있는 상태야. 하여튼 보기는 4개고요.
자, 이 중에서 요거 문제는 쉽겠다. 질병, 사망, 실업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거 뭘까요? 상부상조 기능.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사투리가 그 지역의 특유한 언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무슨 기능? 사회화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7번이에요. 자, 의료인에는 해당하진 않지만, 자, 의료인 몇 명? 5명. 누구세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예, 그래서 의료인은 아니지만, 보건의료인은 해당하는 인력. 일단 1번 아니고, 4번도 아닙니다. 의료인이니까. 그럼 사회복지사 아니면 위생사거든요. 자, 누구? 답은? 예, 위생사로 하시는 게 좋아. 사회복지사도 넓게 보면 보건의료인에 속하지만 주어진 보기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떨어지는 분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린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고 유인물을 잠깐 볼게요. 시험 문제는 요게 좀 나온다 그랬죠? 면허나 뭐 자격이냐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로놓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의료법에 나와 있는 분들 쭉 써 있습니다. 의료인, 자, 자격이에요? 면허예요? 면허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한지 의료인 누군지 아실 거예요? 뭐죠? 면허. 자, 의료유사업자라고 해서 침사, 구사, 적골사 이분도 아실 거예요? 뭐죠? 자격. 시도지사의 자격이에요. 그리고 간호조무사 이분이 자격.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에요. 그치? 예전엔 시도지사의 자격이었다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안마사 하면 자격. 시도지사의 자격입니다. 자, 전문의, 치과 전문의, 한의사 전문의, 전문 간호사 몽땅 묶어서 자격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이 좀 많이 나와져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의료기사 모두 몇 분이시냐면, 몇 분이세요? 6분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렇게 의료기사뿐이 아니라 의무기록사, 안경사도 있으신 거 알 거예요. 이 모두 다 묶어서 면허입니다. 면허. 자, 그러면 응급구조사. 자, 1, 2급 있습니다. 모두 자격이에요. 자격. 자, 그러면 정신보건법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라고 있는데 세 분이거든요.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그래서 각 세 분이 계시는데 모두 자격입니다. 자격. 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 보조기 기사분들, 이분들은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자, 그러면 약사법에는 약사, 그리고 한의사가 아니라 한약사지. 약사, 한약사, 요 약사하고 한약사는 면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약업사가 있어요. 한약업. 네, 이분은 자격이에요. 자격. 자, 조리사 면허입니다. 영양사 면허입니다. 위생사 면허. 그리고 수의사 면허.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모두 자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 제일 아닌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좀 밑에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이분은 우리 보건의료인은 해당이 안 되긴 할 건데 하여튼 대부분 넓게 보면 이렇게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뭐 감으로 잡으셔야지 어떡하겠어. 하여튼 7번의 답은 3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자, 보건의료 실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대해서 1차, 2차, 3차 요걸 얘기하는 건가 봐. 자, 답은요? 3번이에요. 자, 3번은 전문 의료 인력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거래요. 몇 차예요? 2차 같아, 2차. 그쵸? 1차는 아닙니다. 2차.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을 거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처음 보신 걸 거야. 우리는 1차 보건의료하면 맨날 아는 게 WHO 78년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그 전에도 뭔가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거 눈치가 되나 안 되나? 자, 일단 우리 아는 것만 밥원 알지요? 자, 농특법 80년 요건 압니다. 자, 그리고 마본도 알지요? 자, 알마타 회의 이제 78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다 모르나? 가본, 라본 다 모르나? 네. 그러면, 자, UN 안에 WHO가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그 UN이 먼저 얘기했을까? WHO가 먼저 얘기했을까? UN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번에 UN 총회가,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 설정을 제의합니다. 제의. 이게 74년에 합니다. 74년에.
자, 그리고 나면 WHO가 뭐 제의를 했으니까 단위 소속 부서인 WHO는 이거를 뭐 채택을 하겠죠. 채택을 한 게 아까도 얘기했었죠. 5번에서. 예, 77년이에요. 77년에 이 의제를 채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8년에 알마타 회의를 했겠죠. 그죠? 알마타 회의를 했어. 그리고 나서 답번입니다. 자, 국가별로 1차 보건의료 실천을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어. 니네 나라에서도 1차 보건의료 한번 해봐. 라고 이제 촉구를 한 거예요. 요거 몇 년일 것 같아요? 79년일 것 같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80년에 농특법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촉구를 한 게 79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서 80년에 농특법을 설치한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라번에 말러의 WHO 사무총장은 인류의 건강 실현 열쇠가 1차 보건의료에 달려있다고 한 게 83년이에요. 83년. 예, 그래서 답은 가나마 다바라.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보건의료도 그전에도 뭔가가 있었구나.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 외우셔야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결과평가. 이거 우리 알고 있는 뭐 구조평가, 결과평가, 과정평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긴 하는데 결과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답은 4번 있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자원의 적절성이니까 구조평가. 자, 3번 사업 정보의 적합. 이게 뭐지? 사업 정보가 적합해? 이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수집을 했어.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야 아니야? 평가하는 거 뭘까요? 구조평가예요. 구조평가. 사정을 해서 사정한 자료가 괜찮은 거야? 아니야. 이게 구조평가입니다. 구조평가. 그러면 1번은 뭐죠? 대상자의 건강 요구도. 예? 요구도. 건강 요구도. 건강 요구도가 적합한가 하면은 구조평가입니다. 그렇지? 건강 요구도가 적합하냐? 그럼 구조평가입니다. 근데 건강 요구도가 딱 나와서 그럼 뭘까요? 사정하는 거지 뭐.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사정 자료예요. 그래서 1번은 평가에 들어가진 않아. 그냥 사정 자료, 사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구조, 3번도 구조, 4번은 결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이걸 은근히 힘들어 하시네. 이따가 연습은 할 겁니다. 이거 평가에 대해서. 자, 11번이에요. 우리 앤더슨 하면 생각나는, 앤더슨 꽤나 많은 말을 했는데, 앤더슨 하면 뭐 생각나세요? 소가 필요. 이것도 기억나실 거고, 또 하나가 보건법규, 보건행정, 보건봉사. 요 세 개를 얘기하신 분,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앤더슨의 주장 내용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한 거는, 자, 가번은 쭉 읽어보시니까 뭐 생각나세요? 세 개 중에서. 교육 생각나야 돼. 보건교육. 자, 나번에 보시면 쭉 읽다 보니까 뭐 생각나시나요? 보건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라 할 수 있대. 뭘까요? 이게 법규예요. 국민들끼리 약속한 거야. 우리 이런 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법규입니다. 자, 다번에 보시면 제도나 장치를 개발하고 실제로 집행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집행하는 걸 뭐라 그랬죠? 행정.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이런 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12번이요. 자, 이것도 첫째 환경악화, 비위생적 생활환경. 둘째, 지표 계산의 대상이 일정 연령공이기 때문에 일반 사망률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다.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이 크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 갖고 확실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해석할 수 있다. 근데 일반 사망률은 왜 통계적 의의가 그럼 적다고 할까요? 일반 사망률은 성별, 연령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의는 그렇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아 사망률을 얘기하는 거지.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는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긴 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감을 잡으셔야 돼. 자, 보건상태 평가 지표를 올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이에요. 자, 직접 보건평가 지표가 있고 간접 보건평가 지표가 있었나 봐. 그러면 자, 간접입니다. 총부양비. 그럼 직접은 뭐겠어요? 직접 보건평가는 뭐 유병률, 사망률 이런 거겠지.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거겠지. 근데 간접이면 총부양비, 노년인구 구성비. 이게 간접이라는 거 감이 잡히시나요? 예, 총부양비가 높으면 이 나라는 조금
힘들겠구나. 그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노년인구 구성비가 많으면, 노령화됐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힘들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실 거고, 실업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 실업률이 높으면, 경제 상태가 좀 힘들겠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보건봉사 활동 지표야. 보건봉사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의료봉사자 수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보건봉사 쪽이니까 병상수 요게 들어갈래나? 요게 좀 의심스럽죠. 자, 수도 이용률이 뭐야? 수돗물 이용률이지. 그럼 수도 이용률이 작다는 거는 우물물을 쓴다는 거지. 그럼 우물물을 쓴다는 거는 결국 그 지역은 개도국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느낍니다. 그럼 이렇게 건너니까 수도 이용률은 어디에 들어가? 간접에 들어가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돼. 그래서 요 2번은 틀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건평가 3대 지표 요거는 우리 안 해. 영아 사망률, 비례 사망지수, 평균 수명. 비록 WHO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 요것도 우리 보건평가 3대 지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명의 질 지표, 수명의 질, 퀄리, 무장애 생활연수. 무장애는 뭔지 아시죠? 장애가 없는 생활연수. 괜찮아요. 질, 무장애 기대여명, 또 건강여명.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나눠드린 유의물 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떨지 마시고 감으로 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WHO의 3대 건강지표 저 안 썼습니다. 자, 3개. 뭐죠? 비례 사망 지수, 또 조사망률, 또 하나가 평균 수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국가 간 3대 보고 지표. 예, 아까 WHO에서 뭐를 바꿀까? 조사망률을 영아사망률로 슬쩍 바꾸시면 돼. 나머지 두 개는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건강지표에서 종합건강지표에도 보시면 비례사망지수, 평균 수명, 조사망. 이거 WHO가 얘기한 거네. 이걸 종합건강지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강지표에서 영아사망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록 WHO가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얘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건강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장점을 보시면 환경적 요인에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때 환경이라는 거는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 결과를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의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은 선천적인 측면이 반영된다는 거죠. 왜? 지금 영아 쪽도 영아 때 죽는다는 건 유아에 비해서 선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는 선진국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부정확한 건 아시죠? 왜? A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응? 특히 영아 사망 안에는 신생아 사망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가서 태어난 거 신고하고, 그래서 죽은 거 신고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게 그랬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부정확하단 말이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거하고, 통계적으로 부정확한 건 다른 개념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거는 그 통계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지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은 그 자체가 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고를 잘 안 해서. 그렇게 해서 정확히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건봉사 활동지표가 의료봉사자 수고, 병상 수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얼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표로 간접 보건평가 지표에는 총부양비, 실업률, 단백질 섭취량도 있네요. 왜? 단백질 섭취량. 단백질을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응? 카시오커병 맞잖아. 말라스무스 생기잖아. 대부분 뭐예요? 못 사는 곳이구나.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으로 하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 이것도 간접 보건 지표구나. 인구 밀도, 종말 처리 시설이 뭐야? 종말 처리 시설. 쓰레기 아니면 하수도 처리 시설. 하수도 처리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선진국입니다. 근데 하수도 시설이 별로 없어. 우리 쓰레기도 여기저기 놔둔 다녀. 그럼 개도국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간접 보건 지표고요. 수도 이용률, 아까 말한 우물물 이런 것들 모두 다 간접 보건 평가 지표다. 자, 그리고 수명의 질 지표 3개 나와 있는 거, 무장애 생활 연수, 무장애 기대 예명, 건강 여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면 참 좋은데 외우기가 좀 힘들다. 감이라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답은 변함없이 2번입니다. 자, 14번이에요. 자, 감기와 같은 경증 환자가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만약에 흔해.
흔하다면 이는 보건의료 조건 중에 무엇에 위배되는 거니에요? 무엇에 위배되는 거예요? 응? 자, 경제적 접근 용이성은 아니죠. 그치? 경제적 접근 용이성이라는 게 뭐지? 병원의 문턱이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접근 용이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뭘 만들어줬어요? 건강보험을 만들어준 거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수용성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지리적 접근도 뭐예요? 우리 동네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결국 답은 효율성인가 보다 라고 느끼셔야 돼. 항상 좀 애매모호하면 아닌 것부터 쳐내려가셔야 돼. 아니고 그럼 이거밖에 없네. 효율성. 그럼 왜 효율성의 위배가 될까요? 왜? 경증 환자가 굳이 비싼 데 가서 돈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이 되게 많고 산출은 그냥 똑같잖아.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효율성의 위배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답은 4번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뭐를 기억하시면 돼? 아, 우리 의료 전달 체계는 단계화가 있고 지역화가 있는데 단계화는 뭐를 부르짖은 거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그치?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답은 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됐습니다. 아, 과정평가, 결과평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답은요? 3번 있죠? 자, 평가 계획은 사업 계획 때 수립하는 거야. 맞지? 계획 때 하는 거죠? 그러면 평가 수행은 사업 종료 후에 한다? 맞아? 평가 수행은 언제예요? 평가 수행은? 언제예요? 사업 종료 후에 해요? 중에 해요? 전에도 하고 중에도 하고 후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고. 근데 평가 계획은 사업 계획할 때 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연습하고 갑시다. 자, 연습. 두 가지를 연습할 겁니다.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5개 있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범주 3개인 건 아실 거예요. 자, 번호로 다 해놨습니다. 자, 1번이에요. 구체적 목표 설정 성취 여부를 평가해서, 아,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데 뭘까? 2번이지 뭐. 2번.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는데 뭘까요? 5번?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자, 투입을 돈으로 환산을 해요. 그치? 그리고 이거를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를 산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분의 투입이, 아니, 비용분의 산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3번이에요. 효율성에 대한 평가예요. 효율성. 조금만 더 보셔야 돼. 문장이 길 때는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설정된 목표가 제한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도달됐느냐? 2번이지. 사업 진행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 이게 기간이라는 말 때문에 진짜? 네? 기간이라는 말 안 돼. 설정된 목표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도달됐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2번이에요. 2번. 이때 제한된 기간이라는 건 뭐 1년 안에 목표를 설정했겠죠. 그럼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거. 요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자, 5번은 이런 거는 좀 자주 나올 것 같아. 고혈압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명이에요. 우리 그 사업을 했는데 100명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전체 고혈압 대상자가 몇 퍼센트, 거기에 몇 퍼센트인지를 산출하는 거 뭘까요? 4번. 적합도, 적합성에 대한 평가죠. 자, 6번입니다.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됐는지를 평가하는 거래요. 아니. 사업이 끝나서,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처음 스타트가 주민이 요구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어. 그래서 그 요구조가 충족이 되셨어요?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이 됐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적합성에 대한 평가. 4번입니다. 4번. 자, 7번째입니다. 목표 성취에 기여한 사항이 무엇인지. 목표를 성취했다면 뭐 때문에 성공했지? 아니면 또 뭐 때문에 목표가 도달 안 됐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2번.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는 목표가 도달됐다 안 됐다 이것도 평가하고 무엇 때문에 도달된 거지? 어떤 것 때문에 도달이 안 된 거지? 요거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 목표 2번입니다.
자, 사업의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거 1번. 자, 9번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아까 또 나오네. 그 사업의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를 산출하는 거. 아까 뭐 했었죠? 효율성에 대한 평가 3번입니다. 자, 10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 같아. 사업의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산출하는 거. 아니지.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 그러니까 이건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니까 이것도 역시 효율성인 것 같아. 효율성. 자, 수행 계획의 기준에서 내용 일정에 맞도록 수행되었는지 혹은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 1번. 진행에 대한 평가. 아, 이게 잘 안 되나 보네요. 그쵸? 이거 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안 되는 거는 좀 표시를 해뒀다가 외워두신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할게요. 자, 사업 인력의 양적 충분성, 시설 장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뭘까? 이게 구조평가 1번입니다. 자, 2번,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 2번. 그럼 만약에 목표 대비 투입의 비용. 그럼 그게 효율성이죠, 뭐. 효율성. 여기는 없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3번. 결과. 자, 이제 생각들 또 하나씩 시작합니다. 자, 4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의 확보, 사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전문성의 확보, 사업 정보가 정확하냐, 마냐? 이거 아까 문제 풀었던 기억나야 되는데. 구조평가. 자, 5번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되었느냐? 3번. 결과평가입니다. 자, 6번. 요걸 좀 맞아줬으면 좋겠어. 사업 이용자의 특성. 자, 사업 이용자를 언제 만날까? 사업 이용자를 언제 만나? 사업 이용자라는 거 내가 사업을 했어.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언제 만나요? 과정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과정평가예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잖아. 근데 오늘 참석하신 분이 단원별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걸 평가를 하는 거지. 평가하고 싶은데? 하여튼 이걸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과정평가. 자, 7번째입니다.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이게 결과평가, 결과? 이게 좀 헷갈려요.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거든? 그치? 예, 이게 대부분 과정평가죠. 과정평가. 그러니까 양이면 결과평가가 맞아. 목표에 도달됐다, 안 됐다. 그치? 근데 이게 질 쪽이라서 이게 과정평가에 속하는데, 이게 의료의 그거랑 좀 달라요. 우리 도나베디안이 했던 거랑 좀 달라서, 우리가 제공됐던 서비스 거 자체가 괜찮았어? 질적으로 좀 괜찮았어? 양이 아니라 양 쪽이면 결과 쪽이 맞는데, 이게 질 쪽이면 아무래도 과정평가 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괜찮아? 너무 어려운 건 아니야? 너무 쉬운 건 아니야? 하는 거. 이게 좀 과정평가 쪽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목표가 제대로 잘 짜져 있어? 뭐예요? 네, 구조평가죠. 자, 일정 인력 예산 등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어? 또 단계별 때문에 과정이라고 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일정 인력 예산이 몇 월 며칠 날 뭐 하기로 딱 제시가 되어 있느냐. 결국 계획이 잘 짜져 있느냐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평가 쪽이에요. 구조평가.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자, 10번입니다. 대상자의 만족도, 사업 담당자의 만족도 하면 3번. 자, 11번. 이완율, 유병률, 사망률 하면은 3번. 네. 그래서 이게 연습이 잘 안 되나 보네. 큰일 났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지금 봉착이 되면 제가 브레이크 걸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어. 하여튼 이거 평가는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했냐면 14번 지금 한 겁니다. 15번 한 거지. 자, 16번이에요. 자, 역시 역사적인 거 얘기하랍니다. 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위생 업무 보고서. 이거 뭐지?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응? 배운 적 없어? 쓰세요, 그럼. 1849년에, 세턱이 보고했거든요. 그 세턱 보고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세턱 보고서. 네, 한국말로 쓰세요. 책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여튼 매사추세츠주의 위생 업무 보고서가 있고요. 자, 나번은 확실히 아시겠지?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에 관한 보고서. 누구죠? 체드윅. 이분이 그 전에 또 뭘 썼는데? 열병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일단 영국 노동자 집단의 위생 상태는 1842년. 1842. 그리고 이분이 또 썼었던 열병 보고서. 요거는 37년, 38년. 그러니까 2년에 한해서 그걸 했습니다. 1837년에서 1838년에 했었어요. 그치. 이것도 역시 체드윅이고요. 자, 영국의 닷손 보고서 하면 들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닷손 보고서. 못 들었어요? 뭐예요? 닷손 보고서? 현대적 의미의 보건소 설치. 현대적 의미의 보고서 설치. 요 보고서 이후에 보건소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 보고서 이후에 보건소가 설치됐거든요. 요게 192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닷손 보고서가 20년에 만들어지고 이거를 기점으로 보건소, 현대적 의미의 보건소가 설치가 됐다. 자, 마번은 아시겠지 설마. 영국의 콜레라 보고서. 콜레라 보고서는 콜레라 균을 발견했다는 소리야? 아니면 콜레라는 역학조사를 했다는 소리야? 예, 역학조사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스노우예요, 스노우. 몇 년이죠? 1855년에. 자, 그래서 답은 순서대로 보면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4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는 거는 나, 라, 마는 아는 거야. 그리고, 그렇지, 나, 라, 마. 그치? 그러니까 다도 원래 알아야 돼요. 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책에. 근데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위생 업무 보고서는 얼른 외워두시다. 세턱 보고서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답은 4번. 자, 17번입니다. 역사도 슬슬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얘기네요. 근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78년 얘기네요. 뭐예요? 알마타. 그리고 또 나오네. 1983년. 누구는 1차 보건의료의 성공 열쇠는 1차 보건인력 확보에 있다. 누구세요? 말러.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답은 1번. 자, 18번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론할 때 아예 쓰세요라고 했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WHO에서 주장하는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참여, 형평, 협동. 답은 4번입니다. 요것도 잠깐만 봅시다. 자, 결국 우리는 공중보건의 3대 원칙을 누구 것만 외웠어? 앤더슨 것만 외웠잖아요. 근데 WHO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앤더슨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 앤더슨의 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법규 있었고, 행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짝이 지어지나? 짝 안 지어지나? 하나도 안 지어지네. 어떻게 외우지 이거? WHO 어떻게 외우지? 참여, 형평, 협동. 참여를 해서 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한테 평등하게 해주겠다야? 아니, 이거 WHO 외우셔야 되는데, 참여, 그러니까 협동을 하기, 참여를 해서 협동하고, 형평,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외우실 거, WHO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 방법, 4A.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4A 제시했고, 더불어서 건강진의 3대 원칙, 또 옹호, 역량 강화, 연합. 또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말들이 비슷하다. 그렇죠? 하여튼 외우셔야 돼. 결국 저는 4가지를 외워야 돼. 앤더슨 거, WHO 거, 4개의 A, 그 다음에 건강진지 3대 원칙도 외우셔야 돼. 여기서 시험이 좀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19번입니다. 공중보건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전공이면 금방 풀어요. 근데 전공이 아니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눈에 보이기도 해요. 답은요? 네. 뭐 건강 진단은 마음에 안 들고 질병 치료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기생충 우리 배웠잖아. 역학 배우고 인과학도 배우잖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건강 개념의 번쩍 가정. 이거 누워서 떡 먹기죠. 1번이지. 신체, 신신, 생활, 그 다음에 영적 개념.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98년에 영적 개념이 WHO에서 한번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간 거. 그래서 98년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21번이에요. 공중보건의 목적으로 올바른 거. 너무 쉬운데? 답은요? 1번. 물어보나 마나.
자, 22번. 이것도 너무 쉽죠? 보건소의 이원화된 구조. 자, 누구세요? 3번이죠. 사업관리, 일명 사업감독권, 뭐 기술감독권, 보건복지부, 예산인력은 행안부. 네, 답은 3번이에요. 자, 23번입니다. 요거 읽으면서 무슨 이론 생각나세요? TTM 이론 생각나셔야 돼. TTM 이론 정리할까요? 자, 뭘까요? 맨 처음에 인식 전 단계, 또 인식 단계, 또 준비 단계, 또 수행 단계, 그 다음이 유지 단계. 자, 요거 인식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내가 변화 의지가 없다. 얘는 6개월, 얘는 없는 거고 6개월 이내에 변화 의지가 있다. 자, 준비. 1개월 이내에 변화 의지가 있다. 자, 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아직 몇 개월은 안 됐어? 6개월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얘는 6개월이 넘어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인식 전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교육해 줄까? 예,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심각성. 얘는요. 네? 그러니까 장점,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담배를 끊으면 이렇게 좋다.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얘는요. 서약서, 금연서약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 네? 자, 이때는 어때요?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격려를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실패하지 않도록 뭔가 보상도 좀 줘야 되고. 자, 그럼 유지 단계에서는 아예 협조자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시험장에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보셔야 돼. 자, 그래서 1개월, 그러니까 지금 금연을 시작했는데 1개월 이내래예요. 아니구나. 금연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내의 경우로 가족과 동료 및 자조 집단의 지지가 필요한 거. 아직 담배를 끊은 건 아닌 것 같아. 느낌에. 그치? 아니야? 금연을 시작했어? 그럼 담배를 끊었어? 그러면 뭐야 이건? 준비 단계? 준비 단계는 아니잖아. 담배를 끊은 건 아니잖아. 이거 수행 단계가 없잖아. 보기예요. 그죠? 수행 단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하는데 1개월 이내인 경우고 가족과 동료 및 자조 집단의 지지가 필요한 거니까 보기 중에서는 준비 단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1개월 이내야. 1개월 이내고 근데 요때 또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나 지금 언제부터 담배 끊을 거니까 나 도와줘. 특히 아빠들은 애기한테 많이 도움을 원해요. 큰딸한테 아빠 도와줄 거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해. 금연을 시작한 지 1개월 이내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답이 5번이 만약에 수행 단계가 있다면 당연히 답이 그거야. 근데 수행 단계가 없어. 그렇다고 문제 틀려서 이러지 마시고 답을 4번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아 이분은 잘 모르시나 봐 이러면서 답을 또 고르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우리 그 유인물 보세요. 연습하고 갑시다. 자, 일단 행위론적 변화 단계 이론, 일명 TTM 이론, 네, 거기 쓸게요. 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 인식 단계 2번입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거 1번. 담배 피는 개수를 줄인다든지 피는 것을 지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게 어느 단계일까요? 이게 3번이에요. 준비 단계에서 담배를 좀 피우는 걸 좀 줄이자, 또는 순한 담배를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점과 장애 사이 양가 감정을 가지는 단계가 2번. 그래서 이때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앞으로 6개월 이내 행동 변화 의지가 없는 상태 1번. 자, 6개월 내에 자신의 생활 양식에 수정을 한 경우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 4번이죠. 확실히 실행에 옮겼잖아. 6개월 이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 단계. 자, 새로운 습관 6개월 이상 지속됐대요. 5번. 협조자 만들기, 긍정적인 강화를 했다. 협조자 만드니까 당연히 5번. 네. 그 다음에 건강신념 모형, 요거는 뭐 귀가 달달 들었으니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었습니다. 네, 왼쪽에 뭐가 있죠? 지각된 감수성, 지각된 민감성. 그리고 가운데 행동의 계기, 오른쪽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행동의 계기 어디 갔어요? 행동의 계기. 네, 행위를 위한 중재. 요게 행동의 계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살짝 바꿀 수 있거든? 그래도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특정 행위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수행이 불편하다든지 이거 뭐예요? 4번. 4번. 자, 사람들이 특정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뭘까요? 2번. 그 다음에 3번. 자, 특정 행위를 함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든지 혹은 그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행위를 해요. 뭘까요? 3번. 그 다음에 개인이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지 정도 1번. 개인 교육이나 상담, 우편 엽서를 통해서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 요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할머니가 예전에 내가 폐렴을 한번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이제 예방접종 맞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를 느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각된 심각성을 느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예방접종 맞으면 그 병이 잘 안 걸린대. 그리고 그 병이 걸리더라도 순하게 앓고 지나가는데 나 그거 알아. 그래서 예방접종 하러 왔어. 그럼 뭘까요? 지각된 유익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건강지진 모형 들어갑니다. 얘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있었는데 왼쪽은 별로 없다. 가운데가 좀 있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자기 오는 감은 어디 들어가? 가운데. 지각된 장애성, 가운데. 유익성, 가운데. 긴박한 적정 수요, 오른쪽. 긴박한 적정 선호, 오른쪽. 자, 1번입니다. 개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본질을 강화시켜주는 대안제.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 뭐죠? 대인이 상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뭘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오는 감이에요. 자기 오는 감. 자, 2번입니다. 특수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익성이나 결과. 3번. 자, 사용 불가능성, 편리하지 않음, 물어보나 마나. 2번. 자, 4번입니다. 자, 직장이나 가족의 책임과 같은 환경의 우발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절순위 낮은 행동. 말이 좀 이상하긴 하는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뭘까요? 4번이죠. 4번.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프로시드 모형 나옵니다. 자, 요거 지금 보기에 그 1, 2, 3, 4, 5번 순서대로 돼 있나요? 맨 처음에는 사회적 진단 단계, 역학적, 행동적, 환경적, 교육적, 조직적, 그 다음에 행정적, 환경. 요걸 몽땅 묶어서 무슨 이론? 프리시드 모형. 프로시드는 수행, 평가. 요 밑에 부분이 프로시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사정하는 단계 1번. 자, 소인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을 사정하는 단계 4번. 부족한 자원을 사용할 가치가 가장 큰 건강 문제 우선순위 정하는 거 2번.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 뭐예요? 내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했더니 오히려 체력이 건강해졌어. 그리고 피로감도 오히려 없어졌어. 그럼 이거 무슨 요인이에요? 요인 3개 중에 소인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중에서 응? 강화 요인이죠. 왜? 내가 운동을 했더니 몸이 좋아졌단 말이야. 그럼 그게 나를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강화 요인은 제가 일어날 때 그랬었잖아요. 친구들의 영향이라고 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나한테 강화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이것도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소인 요인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촉진 요인은 다른 말로 가능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가능 요인.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어. 또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촉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그대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24번도 하는 김에 아주 할게요.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써놨습니다. 자, 1번이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 정신적인 거겠지 뭐. 자, 2번입니다. 저항력, 생명력, 파괴력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는 거. 이게 1번이에요. 파괴력, 저항력, 생명력. 이러니까 이게 1번이고요.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거 우리 일어날 때 배웠을 거야.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뭘까요? 3번이요? 이거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영적 건강에는 3가지 욕구가 있다, 사람에게는. 이 영적 건강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내가 왜 사는지 알아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자와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 이때 절대자는 누구냐면 종교가 있다 없다예요. 그죠? 종교가 없으면 나는 불건강한 거야, 영적으로. 근데 종교가 있다?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을 용서하고 싶어 하는 것, 또 남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 욕구를 몽땅 묶어서 영적인 건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HO에서 인준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종교 있는 사람만 건강한 거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삶의 의미를 발견해? 너는 했냐? 뭐 이러면서 해갖고, 그래서 아예 안 한 거예요. 그걸 보시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관심을 주고받는, 이건 모두 영적 관계예요. 여러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 관심이니까 사회적 건강 아닌가요? 이랬는데, 사회적 건강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 학생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4번이고요. 자, 오타와 헌장에서 제안하는 건강의 지지적인 환경 조성. 이거 어디서 들었던 단어야? 건강의 지지적인 환경 조성. 건강 증진의 두 번째였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요? 네? 지지적인, 건강 지지적인 환경 조성. 이거 뭘까요? 이게 사회적 환경이에요, 사회적 환경. 왜? 내가 담배 끊으려고 할 때 옆에 친구가 야, 나도 같이 끊자. 그럼 나는 이게 환경, 좋은 환경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건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타인과 적절히 어울리며, 이거 물어보나 다 알겠다. 이게 3번. 그리고 환경이나 상황이 잘 적응하는 거 3번입니다. 자, 그 밑에 꽃잎 표시는요, 여러분 좀 평생 갖고 다니시라고요. 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평생 자기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무지 싫어하는 사람 있어. 여기도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이거 무슨 건강?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입니다. 이게. 자, 조금만 쉬셨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